일론 머스크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렇고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만들 때도 그랬고 이 사람은 우리보다 한 10년은 앞서서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페이팔을 만들었고 테슬라를 만들었고 스페이스X 그 다음에 뉴럴링크라는 회사,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도 만들었고 화성에서 굴착을 할 수 있는 보링 컴퍼니도 만들었고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만들고 있고 정말 기술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말을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술의 발전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장 뭔가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미래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하잖아요. 자기가 미래는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야. 이런 기술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기업가입니다. 자기가 테크 기업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매번 현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학자나 SF 작가가 내다보는 미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자기가 어떤 생각과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말은 매우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문샷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문샷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싱귤래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자, 특이점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싱귤래리티가 멀지 않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때 싱귤래리티가 오면 확 바뀝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싱귤래리티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거죠. AI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확 바뀔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이런 담대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싱귤래리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한국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이게 이제 테슬라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샷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주요 발언을 요약해 놓은 것을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에 통해서. 자, 여기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과감한 예측, 솔직한 발언, 놀라운 기술적 통찰력을 쏟아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샷을 좀 기술 기업에 종사하거나 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문샷 팟캐스트를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풀 영상이 다 올라와 있고 번역해서 올려놓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보시려고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3시간에 걸쳐 대화를 했는데 이 문샷이라는 팟캐스트는 피터 디아만디스라는 천재적 기업가, 이 사람도 천재입니다. 하버드에서 의학 박사 학위도 받고 MIT에서 공학을 전공했나 그렇고 여러 가지 기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때 피터 디아만디스가 일론 머스크에게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성사가 됐고 약 3시간 동안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싱귤래리티라는 단어가 3시간 전체 대화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싱귤래리티입니다. 근데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해서 그 모든 기술이 합쳐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특정한 목적, 특수한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죠. 그렇게 인공지능은 특정한 업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일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어떤 문제도 특정한 목적 없이 어떤 문제도 자기가 다 해결을 척척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과 같이.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이 안 되면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특수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수한 목적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인공지능인데, 이 데이터가 없는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은 일은. 근데 사람은 데이터가 없는 일도 금방 익숙해져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도 금방 정보를 수집해서 사람들 그 환경에 적응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도구도 몇 번 써보면 쓸 수 있게 되고, 처음 가는 길도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건데, 일반 인공지능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고용시장에 한 10년, 20년 혹은 더 일을 해야 되는 분들, 혹은 고용시장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지금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 이야기 중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한 다른 이야기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 문샷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그런 전망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이런 걸 한국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썸네일입니다. The Singularity is here. 지금 피터 디아만디스하고 데이브 블런딘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사람 메인 MC, 보조 MC, 출연자, 이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목이 특이점이 다가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사가 됐던 건 이건 것 같아요. 자, 의대를 갈 필요가 없다. 3년 안에 로봇이 최고 외과의를 능가한다. 이를테면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있고,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로봇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로봇 기술도 정말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외과 수술은 앞으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잘할 거기 때문에 의대를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라식 수술은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근데 미래는 다른 외과적 수술도 일론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로봇이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뀐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로 자판을 치고 마우스로 움직이고 하는 화이트 칼라의 노동,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써서 움직여서 하는 일들은 대체가 어려울 것이다, 혹은 대체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로보틱스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을 하면서 이 블루 칼라의 노동도 대체될 날이 멀지 않았다. 물론 의사가 블루 칼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외과 수술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지금도 의료적인 데이터를 읽어서 혈액 성분 검사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을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은 면허를 못 받아서 그렇지, 인공지능이 지금도 의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는 것은 로봇이 하려면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로봇이 외과 수술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대를 갈 필요가 없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이제 의대 광풍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이과에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죄다 의대로 진학하는 현상이 지금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뉴스로 비중 있게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어떤 의료적인 데이터나 차트를 분석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결국 좌절이 됐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의료적인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허용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들이 인공지능의 오진 가능성 등등을 이유로 반발을 하고 하면 제도화되는데 상당한 난항을 겪게 되겠죠. 수술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로봇이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봇에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마치 자율주행차처럼 이게 이제 가장 이 문샷에서 가장 많이 한국에서 인용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또 많이 언급된 게 한국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세 세대, 3제너레이션이 지나가면 한국의 인구가 25분의 1 토막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과장된 이야기이긴 한데 25분의 1 토막이면 몇 명인가요 지금? 20만 명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좀 과장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아주 소수의 인구, 그것도 다 노인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합계 출산율이 지금 2명이 넘습니다. 북한은 인구가 유지되고 남한은 인구가 소멸하고 노인 인구만 남아서 북한군이 공격할 필요 없이 그냥 걸어서 내려오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내 언론에서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팩트 체크라고 할까요? 이 발언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사실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인 것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거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아마 2003세기 정도 지나면 30년 곱하기 3세기면 이제 90년 뒤니까, 그러면 2116년이 되겠죠. 2116년이 되면 지금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한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일 텐데 어쨌든 좀 과격한, 좀 극단적인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와 로봇 때문에 모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 그 백과사전을 다 외워버렸다고 하죠. 모든 분야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경제학적인 원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이 돈의 공급 속도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돈의 공급 속도가 더 빠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의 공급 속도와 이 상품과 서비스 공급 속도의 불일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의 공급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결합하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된다. 그러면 돈의 공급 속도가 연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7%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이 7%를 넘어서면 돈의 공급 속도보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싱귤래리티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수년 내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막 개발을 해서 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를테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서비스 중에 의료 서비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로봇이 합니다. 이런 수술을 로봇이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로봇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죠. 365일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받는 페이는 에너지로 받겠죠. 로봇은 의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의사는 한국에서 1년에 3억 4억씩 평균적으로 버는 직업이다 치면, 근데 노동시간은 로봇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수술 단가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쓰는 재화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게 되면 무한 공급된다. 공급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돈의 증가 속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의 가격,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이러면서
지금 올해 안에 일반 인공지능이 도달할 것이고 화이트 칼라의 절반 이상이 대체가 가능하다. 화이트 칼라가 먼저 대체가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블루 칼라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와, 저 아틀란스가 연간 3만 대씩 생산돼서 현대차 울산 공장에 배치가 되면 3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9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쉬어야 되고 교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4조 3교대 뭐 이렇게 할 텐데 아틀라스 같은 로봇은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3만 대가 생산되면 일자리는 뭐 9만 개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뿐만 아니라 블루 칼라도 규격화되고 패턴화된 일. 현대차 생산 라인을 보면 굉장히 업무가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문짝을 옮기고 뭐 특정한 부품을 끼우고 조립하고 도장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패턴화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블루 칼라의 업무도 아마 곧 로보틱스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되겠죠. 인공지능을 장착한 움직이는 그런 물건들, 로봇, 기계 자, 2026년에는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 올해에 도달한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진 AI가 아니라 그냥 AI인데 얘가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즉석에서 학습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의 AI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이면 불과 4년 뒤인데 AI가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게 될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한 이 말이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구축해 놓은 삶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스스로 계산해보고 예측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발언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막 갖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만 제가 짧게 잘라봤는데 그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If you try to get to a millionth of the sun's energy or a thousandth of the sun's energy, like now these are very, very difficult tasks. And energy is the inner loop for everything right now. Yeah, I think the future currency will essentially just be wattage. Yeah, I was thinking, is the ability of a person to control energy and compute, or just energy? I mean, the two two translate obviously. Just like harnessed energy. Yeah. Like so, or like basically how much power is being turned into work of some kind. Right. 네,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해왔던 미래의 돈은 여기서는 와티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고 이야기한 거죠. 단순히 미래의 돈은 와트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기 에너지가 미래의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해왔던 말과 다르지 않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는 뭐냐? 무언가 다른 걸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에너지이고 이것이 와트고 이것이 미래의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는 전기죠. 지금 자동차도 전기로 달리게 되고 가전제품도 전기, 컴퓨터도 전기, AI 데이터 센터도 전기, 로보틱스도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는 곧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놓으면 그 전기의 형태로 바꿔진 와트가 이제 미래의 돈이 된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럼 비트코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난달 초에 인도의 니킬 카마스라는 인도의 벤처 기업가 벤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좀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또 화제가 됐었죠.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래의 통화는 전기가 될 것이다. 문샷에서는 그런 정도만 이야기했지만 한 달 전에 한 니킬 카마스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훨씬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샷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려면 이 니킬 카마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AI하고 로봇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드라마틱하게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앞으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면 미국의 부채 문제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는 돈의 개념이 사라진다. 에너지가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샷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귤래리티, 특이점이 다가왔다 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인공지능이 올해 안에 우리 옆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선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의사가 사라질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이 니킬 카마스하고 인터뷰에서는 왜 에너지를 돈이라고 보느냐, 미래 커런시가 왜 에너지인지,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봐요. 솔직히 누구나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미래가 온다면 노동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이 일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하는 게 돈의 역할이죠. 돈을 받아서 저축해서 집도 사고, 관리비도 내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여행도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노동을 구매하는 매개가 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누군가의 노동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갖고 상대방의 노동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노동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런 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상품과 서비스가 노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로봇하고 인공지능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일을 합니다. 그 에너지란 전기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공지능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로봇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돈이 필요하다. 왜? 사람의 노동에 기반한 상품과 서비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 미래의 AI와 로봇이 모든 인간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줄 만큼 충분히 발달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AI와 로봇이 우리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마구 생산할 수 있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할 만큼 발달을 한다면, 그럼 노동의 분배를 정하는 돈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급격하게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근본적인 통화, 그래도 통화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통화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남아있긴 남아있겠죠. 그거는 정부가 찍어내는 그런 피아트 머니가 아닌 물리 법칙에 기반한 것들이 돈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리 법칙에 기반한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무언가가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 통화의 형태가 될 만한 것으로. 그것이 물리 법칙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신용을 기반으로 찍어내는 종이돈은 물리 법칙에 기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없어질 것이다. 물리 법칙에 기반한 것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투입된 것이 물리 법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에너지만큼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통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에너지가 진짜 통화인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채굴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 데 드는 전기료가 평균 6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를 써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써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돈인 거죠, 비트코인이. 그러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쓰는 전기는 뭘로 만들어지냐? 태양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수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화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조력으로도 만들 수 있고, 풍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전환을 하면 이 전기 형태로 전환된 에너지를 다시 비트코인이라는 경제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통화는 비트코인이 통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리 법칙에 기반한 것이 통화라고 했는데, 자, 금도 물리 법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이 들어갑니다. 남아공 같은 데는 뭐 수십 킬로미터 지하로 갱도로 들어가서 금을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금은 채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이 1.5배, 1.5%, 그러니까 전체 보유하고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1.5%만 추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생산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 가격하고 맞췄을 때 적정한 생산성은 1.5%, 많아봐야 2%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생산되는 양이. 그러니까 금과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기반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우리 전기를 생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특히 에너지를 유용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잘 끌어다 활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너지는 그냥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에너지는 에너지지만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돼야 되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갖춰져야지 그것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풍력이든지 태양열이든지 이런 에너지를 전기라는 에너지로 바꿔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킨다든지 로봇이 일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유용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실제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높은 곳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수력이 있죠. 근데 이 수력을 우리가 가용한 에너지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려면 수력 발전소를 지어서 그 위치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전력의 수요가 없는 곳에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해서 수력 발전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고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전력의 수요가 없으면 들어가서 수력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일을 하도록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는 아마 돈은 사라지고 에너지 자체를 통화로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발전 능력, 전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실질적인 통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문샷에서는 전기, 와티지가 미래의 통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한 달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프리카에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수량이 있습니다. 수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발전소를 짓고 또 거기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가서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비트코인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물리적 에너지를 경제적 에너지로 저장해 놓은 다음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전력 단가도 낮추고 해서 그 지역의 수력 발전소가 지금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지금 모든 것을 에너지 기반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라든지 이런 곳에 전력 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들어가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해서 일단은 전력 수요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곳 중에서 지금 상당수가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AI 데이터 센터가 오지 않더라도 전기를 계속 생산을 하고 일단 전력 수요가 만들어질 때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으면 언젠가 전력 수요가 생기면 그 전력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하고 비트코인 채굴장은 또 다른 데 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전력 수요가 없는 곳,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경제성이 없는 곳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들어가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말이 아마 저는 곧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과거에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미래의 돈이다. 또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이야기를 했다가 환경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가급적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을 쭉 해서 놓고 보면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이 미래에 가장 확실한 통화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게 자기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